고맙습니다. 네. 쫓아팬지 위원님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세계적인 명리학자님자 오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네. 김연아 아시죠? 네. 이분들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또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잖아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같이 받은 분이에요. 이 제가 본소개 하는 분은. 그래서 자유국 회장님은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도 같이 받은 분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 제가 모시기 위해서 제가 멀리 물쏘고 가서 얘기하고 그날 제가 사실 큰 책을 돌려갖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부지부지 흘렸어요. 회장님 못하겠지만 그래서 갔다가 그래도 흔쾌히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죠. 명리학 이렇게 있고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점이잖아. 그거 토점 비결이잖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명리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왔고 그 역사가 약 지금 7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 시험 치잖아요. 과거 시험 치면은 회사에 과거 시험 뭐 보죠? 과거 시험은 그래도 보잖아. 과거 시험을 보면 전체 문과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문과 보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작가를 봅니다. 서준은 무슨 과를 받겠어요? 작가를 받잖아요. 그 작가 안에 명리학이 있었어요. 명리학과 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리학 시험 본 사람이 합격하고는 그 사람의 직책이 이제 상감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대소사를 다 관찰하는 거죠. 제사 언제 지낼까? 이 사람 왕비를 맞으면 될까? 왕자를 누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누구를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기록부를 한다는 게 되면은 명리학자들 다 죽잖아요. 자식 그때는 세종대가 자식이 몇 명입니까? 9번째가 임금 될 제목이라 하고 나머지 20명은 저 새끼 끌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낮에는 성리학이 지배하고 밤에는 명리학이 지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미식이 아니라는 거죠. 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문이니까 동양의 인문학이 명리학이라는 그런 주체를 다 갖고 있어요. 한의학도 똑같아. 한의학은 이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명리학은 아직까지 인정받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명리학도 조만간에 인정받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명리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후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생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꿀 수 없는 걸 갖다 우리가 명이라고 해요. 운명하잖아요. 이 내 태어난 명에다가 운명은 내가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명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해서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한 대단한 분을 제가 오늘 모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기 차윤도 남명학 기자님 소개합니다. 자유스럽게 강연 부탁드립니다. 근데 명의 강의를 대표님이 하셔야겠네. 역사서부터 더 잘하는데. 물론입니다. 명리학이라는 건 인간농사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농사꾼은 씨앗을 뿌리면서 이 농사가 언제 수확을 하고 이제 꽃 피고 가꾸게 되고 그 중간에 풍수의 피해로 인해서 이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드는 걸 알듯이 명리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 어떻게 이제 결정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그러죠. 요 귀가 나오면 오관이 다 나옵니다. 보는 기능, 숨 쉬는 기능, 먹고 말하는 기능, 듣는 기능이. 요게 나오면 그때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땐 혼백만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죠.
태어나가지고도 울지 않으면 식물인간이에요. 응애하고 우는 순간 울음을 터뜨릴 때 그때 우주에 떠돌던 영이 딱 들어와서 그 운명을 결정져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농부가 씨앗을 받아놨다가 봄에 씨앗을 땅에 딱 뿌리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농부의 손이 아니에요. 씨앗이 자연에 의해서 그냥 발화하고 자라는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은 내가 이제 부항으로 내가 귀농을 해가지고 18년 전에 내가 철학을 한 50년 했습니다. 그 전에 신문기자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못된 짓은 나쁜 짓은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못된 짓 했지 뭐.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좀 갔다 오고 복직을 안 시켜줘가지고 할 수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행세 좀 하면서 이 공부를 했어요. 전두환이가 이제 더 잡아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 포기하고 이제 명리로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1973년도부터 내 명리학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50년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연 속에 살면서 11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산 속에서. 요즘 철학 공부 11년 하는 사람 없어요. 11년이면 고시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해서 18년을 또 농사를 지면서 자연을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큰 스승은 자연이다. 자연에서 모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공부한 지식은 성공 못해요. 자연에서 얻은 지혜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마다 운명이 각각 이 태양계의 오행성이 있죠. 그걸 오행이라고 하죠. 그게 태양계는 해, 일, 달, 월, 지구 빼고 그 다음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화성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 오행성의 기운, 에너지를 받고 태어나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태어나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를 받았냐예요. 그래서 전부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성격이 전부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엄마 아버지하고 또 잘 맞는 애들이 있고 또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뭘 갖다 줘도 또 미운 놈이 있어. 맨날 싸다 주는데. 어떤 놈은 내가 갖다 주면서도 좋아서 그냥 맨날 쫓아다녀. 이게 서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에너지의 기운의 파장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도 보면요. 내가 농사를 18년 동안 지면서 연구해 보니까 전부 자구책이 있어요. 지도, 군뱅이도 지 혼자 살려고 그러고, 지렁이도 지 혼자 살려고 그러고, 식물도 지가 살기 위해서. 비가 안 올 때는요, 식물끼리 싸움이 붙어요, 뿌리에서. 강자가 약육강식이에요, 그것도. 강한 놈이 약한 뿌리에 수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어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농사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때는 또 이놈들이 인심 또 되겠어. 사람도 좀 너그러워지면 인심 쓰잖아요.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이제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 있어요. 뿌리에다 물을 잔뜩 저장했다가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내뿜어줘 그냥. 다른 놈 배불러서 싫다고 그래도 막 뿜어줘. 그래서 땅이 항상 축축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식물이 공생을 해요. 난 농사 지면서 18년 동안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살충제, 제초제 일체 안 쓰고 완전 자연 상태로. 그 다음에 축분도 안 써요. 소똥이나 돼지똥, 닭똥 이런 거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에요. GMO 성분이 들어가 있지, 방부제 들어가 있지, 항생제 들어가 있지, 거기다가 염기, 소금기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나트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이제 검사를 쭉 해봤는데 짐승 거름을 주면은 꼭 나트륨 나오고 GMO 성분 나와. 그 정밀 검사는 돈이 좀 비싸야 한 400~50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일체 안 주고 완전 야생화 시키는 데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도 받았고 브랜드 대상도 받고 이렇게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잡식 인간이 또 있어. 잡식 동물처럼. 아무거나 그냥 막 돈 된다면 다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 된다 그래도 내 기호에 안 맞으면 또 안 오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개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 몇 분을 내가 당신은 어느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가능하면 내 말보다는 많은 질문, 즉문, 즉답식으로 질문하는 거에 답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생사에 궁금한 거 다 물으십시오. 시간 되는 한. 답해드릴게요. 자, 나는 이제 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게 이제 목화토금수가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이 아까 말씀드린 태양계에 있는 오행성이에요. 그 오행성 중에서 어느 에너지를 받고 태어났냐를 보는 거예요. 요걸 사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글자가 요게 자기 운명입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물수자죠? 그러니까 수성 에너지를 받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수성에도 음양이 있어요. 수성의 음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지구상에서 물질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물인데 음력으로 6월 22일? 23일. 23일 양력으로 7월이거든. 여름 방학 때죠. 여름 방학 때 물들을 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너나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더위에 지치고 피곤에 지친 사람은 물 마셔야지. 또 더우면 물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물이 좋은데, 여기서 이 물은, 물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뭐냐면, 첫째로 물은 가만 놔두면 전부 흘러가. 그죠? 어디로 가죠? 바다예요. 고향이 바다야. 그래서 항상 외국을 선호하게 돼 있어. 외국에 나가면 더 큰 물이 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아무리 강한 태풍이 와도 바닷물은 뒤집히질 않아. 강물, 호수물은 뒤집혀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은 이 물은 뭐가 필요하냐면 흙을 가지고 제방을 싸줘야 돼. 그 사주에 흙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 물은 되는 게 없는 거야. 전부 흘러가서.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흙도자가 2개가 있잖아. 제방을 아주 튼튼하게 잘 싸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도 샘이 나와야 되잖아. 샘이 없으면 그건 썩은 물이야. 생수가 계속 나와야지, 안 나오면 물이, 고인물은 썩죠. 그래서 요건 샘이 뭐냐면 쇠금자야. 요게 샘인데 여기 샘이 아주 좋아. 그럼 샘도 있고 제방도 있으니까 깊고 맑은 물이야. 그럼 심지가 깊어. 심지가 깊은데 더운 계절에 물은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다 때만 씻고 가. 그게 구설이야. 무슨 일만 하면 소문이 잘 나고 남이 시비를 잘 걸어. 그게 바로 숙명이거든. 그럼 여기서 약점은 바로 남의 구설과 시비를 막아야 되거든. 시비와 구설이 있다는 건 물이 자꾸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승질냈다면 운명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거지. 물은 뭐예요? 가장 겸손한 거예요. 피고치가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게 있어야지. 물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는 건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물이 파도 칠 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내가 승질내면 덕이 오다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주의하면 인생 사는 거 괜찮아. 근데 제일 승질내는 게 남편한테 승질을 많이 내거든. 가정에서. 그걸 제일 주의해. 그게 이제 자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 뭐냐면 상당히 지혜로운 거거든. 그럼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느냐? 봄의 물은 만물을 길러주는 데 공이 있어. 여름물은 남들 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서비스 아니야. 그럼 서비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을물은 산업용수가 돼서 연구하고 하는 지식적으로 의사나 뭐 이런 거로.
겨울물은 공업용 수가 돼서 이제 공업용 생산 제조 분야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운이 마땅히 와주느냐 하는 거는 이제 쭉 나이를 보면 100살까지 어느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태풍이 오고 안 오고 가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거는 지금 다 봐주는 게 아니고 요것만 내가 포인트로 오늘 알려드리는 거지. 야, 질문 하나만 해봐요. 네. 궁금한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운명 보는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유, 신미, 경인, 기명. 기유, 신미, 경인, 기묘라 유라 그래. 경인, 기명. 기묘. 요거는 이제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 여자 남자가 달라 보는 거. 이렇게 되면 항상 요 8글자 속에서 요 글자가 자기 운명입니다. 근데 요거는 금성 에너지를 받고 태어났어요. 금성에서도 이제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이야. 그늘이고 한쪽은 밝은 데고 한데 밝은 쪽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요. 양성 기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요 금이고 정주영이가 요 금이고 그 다음에 신격호도 요 금이고 근데 전부 가을 금이야. 가을의 금은 추수하는 날이 돼가지고 남이 농사 져놓고 거들이면 다 지 거야. 그게 다 재벌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나라까지 걷어먹었잖아. 응? 남이 해놓고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이 전부 가을금이라는 거예요. 노태우도 가을금이야. 그 물태우도. 박태준이도 가을금이야. 근데 나도 또 가을금이야. 저는 여름금이에요. 여름금은 금은 봄에 태어나면 밭가는 쟁기예요. 열심히 남의 밭 갈아줘야 돼. 남을 도우면 망하는 사람이 없어. 도와만 주면. 근데 여름금은 정밀기계야. 정밀기계라는 건 의사가 정밀기계, 그 다음에 건축사 뭐 이렇듯이 이제 전문 기술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는 기술 가지고는 그 남편 복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 그러려면 남편을 무슨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남편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요거는 이제 남편은 어느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반전이 옵니다. 선생님 만나러 가요. 그럼 지금 잘못 만나서 바꾸면 돼. 지금이라도. 지금도 안 늦었죠? 안 늦었어. 지금도 안 늦었죠? 안 늦었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물숫자가 없고 불화자가 없어. 예? 여름에 태어난 운명은 물이 있어야 갈증을 해소할 거 아니야. 항상 내 갈증이 생기는 거야. 인생 살면서. 그것이 불만족이라는 거지. 근데 이 쇠가 하나 둘 세 개 아니야. 그럼 이거를 녹여야 명기를 만들어. 근데 녹일 수 있는 불도 없어.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자존심 고집은 되게 강하고 결벽하고 의리도 있고 다 좋아. 남성적이고 예의도 바르고, 응? 또 말도 없어. 성질나면 말을 안 해. 딱 다물고 그냥 할 말이 있어야지. 뭐 이게 두 개 다 빠졌는데, 응? 그러니까 사람은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선비의 길을 가면 돼. 선비의 길을 가면은 평생
사는 건 무난한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장사한다고 대들면은 근데 요 중에 이제 요 나무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어. 요게 뭐냐면 이제 편제거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비즈니스는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려면 거기서 불을 끄집어내는 비즈니스로 가야 돼. 나무를 태워서 불 일으키는 거를. 그럼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많죠. 많이 있어요. 산불을 해야 돼. 산불? 산불 내면 나라 망하지. 옛날 같으면 숫장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맞아. 이제 그래서 여기도 사업하려면 앞으로 이제 우울로가 어떻게 가느냐 이제 그건 다르지만은 사업을 해서 요중에 병화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죽었다 해도 안 되고 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운명인데 남편 궁에 가서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의되는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대박이 오는 거예요. 그거로 합의되는 게 말띠하고 개띠야. 말띠, 개띠 응. 없는데. 없으면 바꿔. 그럼 인생이 바뀌고. 그러다 또 그 남편한테 내가 또 몰매 맞을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듯이 내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가령 운명이 나무로 태어났다면은 봄에 태어나면은 아름다운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꽃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이제 기둥나무도 있잖아요. 꽃나무로 태어났으면 예능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과수로 태어났으면 이제 돈 버는 길로 갈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 또 가시 달린 나무가 있어, 꽃나무가. 장미, 찔레꽃 같은 아주 그 사람 가까이 와서 잘못하면 팍팍 찔려 피나. 이게 부부간에 그냥 마누라 한마디에 그냥 가슴에 멍든 사람 많아요. 그런 꽃나무로. 그런 건 이 다음에 아들들 장가 보낼 때 그런 며느리 보면 안 돼. 아들 가슴에 심장병 생겨. 그 다음 네. 이민. 여기 같이 순대 뭐. 수 빼고 아까 순. 아, 요것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네. 정월달 수니까. 개미. 경신. 남자예요? 남자. 요런 경우는 남자. 요런 경우는 요 글자가 운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로 태어났어. 근데 이게 생일이 정월달이야. 음력으로 정월달. 정월달 물은 얼어 있죠. 정월물이 뭐 할 수 있어요? 얼어 있는 물은 대신 깨끗하게 난 거야. 아주 막지. 오염이 안 됐잖아. 그럼 이 물을 녹여야지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불을 직업으로 가지면 되잖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요건 이제 오후에 태어났는데 자기 태어났을 때 오전 한 10시쯤 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나라로 가면은 태양을 잔뜩 받은 물이 돼. 그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 이쪽으로 가면 중동으로 가. 그리 가면 이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나라로 가라. 그래야죠. 그래야 뭘 이룰 거 아니야. 이 물이 상당히 지혜로운 물이에요. 이것도 흙에서 제방이 있지, 샘이 있지. 그러니까 맑고 깊은 물 아니야. 그 여기에 나무가 2개가 있어. 그럼 물이 3개에다가. 그럼 여럿을 모아가지고 이 물들이 이 나무를 기르기만 하면 이게 큰 제목이 되는데 추운 지방에서 이게 자라. 그럼 운에서 이제 이런 운이 계속 와주면 되는데 이 운을 못 만날 때는
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꾀로 성공을 해야 돼.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생산, 지식, 기술,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물질 성공하려면 동남아 쪽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늙어서 가면 안 되잖아. 젊어서 갔어요. 그럼 이제 인생이 반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일나무도 바나나, 밀감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심으라면 어디다 심겠어? 우리나라에. 제주로 가야지. 김천에 심으면 안 되지. 아, 이 하우스는 아니. 그 하우스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 자연 상태에서. 아니, 우리 인간을 갖다 하우스에 놓고 기르지. 학교에다 가둬놓고 기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같은 종자라도 지역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져. 만약에 밀감을 김천에 심어놓고 하우스에서 키운다고 해요. 그럼 제주도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보다 맛도 덜한 데다 생산량도 줄어. 또 그만큼 투자 경비가 많이 나. 그럼 부가가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공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러나 그보다 더 좋으려면 대만이나 베트남으로 가면 더 좋을 거 아니야. 1년에 이모작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원리. 근데 바나나도 내가 옛날에 전쟁 때, 월남 전쟁 때 월남에 파월해서 근무해봤는데, 월남 바나나, 거기서 먹던 바나나하고 제주에서 아무리 농사 잘 져도 그 맛이 안 나요. 바로 적지에서. 그래야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커피도 베트남에서 나오는 커피가 한 잔에 400만 원짜리 알아요? 얘기 들었죠? 세계에서 제일 비싸. 바로 그런 명품이 적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서. 이 사주도 상당히 명품 사주예요. 명품 사주인데 김천에 살면 쇠금자 내천자야. 응? 아, 생천자. 여기서 차가운 물이 뭐가 일어나겠어? 불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제주도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빈 하우스 쳐놓고 거기서 미생물 연구나 해요. 선생님,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럴 때 이제 이분이 베트남 갈 수는 없으니까 강남이나 아, 그렇지. 우리 한국에서는 그나마도 제주도는 좀 낫지. 제주는 나은데 제주보다 불 따라서 빛광자, 그 다음에 창원 이런 지역. 어디? 양천. 양천이 어딘데? 아, 김천시야. 김천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구와 대전이 또 화해예요. 분지거든. 큰 대자가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하려면 대구나 대전으로 가면 또 괜찮은 거예요. 여자입니다. 견자. 신사, 신명. 네. 이 경우는 운명이 금으로 태어났어요. 금성의 에너지인데 금성의 음의 에너지를, 그늘의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음력으로 5월달이면 양력으로 6월이거든요. 6월이면 이제 여름에 들어갔지만 폭염은 아니야. 아주 뜨거운 계절은 아닌 거야. 그런데 불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 뜨겁지. 그럼 이제 시원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두 개야. 그럼 아주 조화를 잘 이뤘어. 이걸 수화기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살면 아주 영리하게 사는 분이. 근데 세상을 살면서 충돌이 많이 생겨. 더우면 물 찾고 또 추우면 불을 찾고 해야 되니까 극과 극을 찾는다는 거지. 그럼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뭘 하는데 자꾸 맥히면 바꾸게 돼, 교정. 그래서 자꾸 수정이 길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교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면 또 괜찮은 거예요. 교정직. 다리 삐뚤어진 놈 다리 고쳐주고, 응? 그것도 교정해 하는 거 아니야. 척추가 삐뚤어진 사람 척추 교정해주고. 마음 삐뚤어진 사람 고쳐줍니까? 예? 마음도 고쳐주죠. 마음이 삐뚤어진 거는 그것도 신체 조건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교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닐 때는 갈등이 많지. 여기에 뭐냐면 화는 이게 남쪽이야. 수는 북쪽이고. 그러니까 북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항상 교차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교정직을 가지고 그냥 전부 통일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편집할 때도 출판사의 교정도 교정이야. 사진을 또 교정하는 것도 뭐 시정하고 바꾸는 거. 이걸 이제 천직으로 가지면 애 말 안 듣는 거 교정하면 됩니다. 아 되지. 힘이 좋은데. 당연히 지금이 원장님이시고 무엇이? 어린이집. 어린이집 장애인. 장애 통합을. 그러니까 제 길 간 거야. 출판사도 달리는 그러니까 교정이야 전부. 잘못된 거 잘 보여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 장기라는 거지. 그럼 제 길을 간 거야. 근데 김천에 사는 게 좀 불행해. 왜 그러냐면 여긴 좀 뭐냐면 흑토자가 안 보이잖아. 이 쇠는 물 속에서도 부패가 돼. 녹이나 불에서도 녹아버리고. 그래 안 그래? 산화된단 말이야. 산패. 땅 속에 들어가면 금이야. 영구히 보존이 되는 거야. 썩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이걸 찾아가야 내 정신이 역사에 남을 거 아니야, 영원히. 지금 이가 60대 이 나이에 어디로 갈 거야, 이거? 나 50년 전 공부할 때 그때 와서 물었어요. 우리나라에 요 토가 대전 대구야. 제일 큰 데, 큰 대자 밭전자, 큰 대자 언덕자. 그리 갔으면 김천호서보다 훨씬 커지고 명성을 날렸지. 그러니까 지역 선택을 하나 잘못한. 바나나 나무를 갖다가 김천에 심어놓고 기르는 거야 지금.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사주도 있는 거예요. 유명히 이제 금이야 요거. 박정희가 경신날 태어난 박정희와 같은 금이야. 영웅심은 대단한 거야. 가보생님은 지금 70안이야 올해. 예. 근데 박정희 같이 영웅이 되냐 아니야. 박정희는 가을금이거든. 가을금이니까 막 남이 저는 것도 그냥 뺏으면 내 거야 다. 여름금은 정리기계라고 했지 아까. 정리기계면 정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쇠금자가 이렇게 많으면 불 가지고 이거를 달궈주지 않으면 이 쇠가 다 녹이 나서 쓰질 못해. 그것이 이제 정밀한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기계 중에 제일 할 수 있는 게 의사, 변호사, 설계사, 회계사 전부 정밀한 분석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자동차공학이나 우주공학이나 요즘 이제 컴퓨터공학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자기 부여받은 소임을 다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소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재물인데 나무가 여기는 없어. 재물이 없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가 있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 개발을 할 수, 특허를 만들 수 있거든. 그 분야로서. 그런 장점을 가진 운명이지. 근데 여기도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불이 많고 물이 황금동 살아요. 있는데 그것도 황금동. 근데 그래도 황자가 나. 황자가 토거든. 이사주에는 있어야라는 건 토가 있어야 보존을 썩질 않게 보존하는 거예요. 반드시 토가 필요한 거예요. 또 땅속에서 금이 나오는 거고. 근데 김천에 산단 말이야. 김천이 금수야. 김천에 살면 불을 달고 가지고 이 불이 금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샘천자가 나를 달궈 줄 수 있는 명예를 갖다가 상쇄시켜버려. 그럼 제도권에서 크게 빚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럴 땐 불로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야 돼. 용광로로 아주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명기가 돼. 그러면 광양, 광주, 창원 많아. 우리나라 대구, 대전도 괜찮아. 화투. 물이 들어가는 지금. 아, 용광로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걸 데피는 게 아니라 이걸 센물을 끓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천에서는 그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질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더 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강남도 좋지만은 저게 불이라는 거는 저게 그 불 내가 다루고 있는 지금도 괜찮아. 중앙에도 불이 있고 호수까지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작잖아, 격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잖아. 그 정도의 기운을 타고 나서 가문의 음덕을 못한 거야. 그럼 여기서 성씨가, 이런 경우는 성씨가 윤씨나 황씨 집안에 태어나면 최고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동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씨가 어떻게 돼요? 할머니 성이 윤씨로 참 좋고. 예? 성씨가 어떻게 돼요? 여신. 예? 범여자. 요거. 맞아요. 여신은 그래도 양심이 되게 있는 거예요. 절대 남을 못 속여. 룰대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융통성 부족이야, 사람이. 너무 고지시켜가지고. 가문에 따라서 정신이 달라요. 가문에 유전자가 있어. 조상의 음덕이라는 게 있거든. 가문의 음덕과 조상의 음덕이 있고 인과의 음덕이라는 게 있어요. 누굴 만나에 따라서 흥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지혜라고 하는데 그런 지혜는 이미 기혼 가정을 이루고 나서 물어보면 늦었어.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이 철학을 봐야 할, 철학으로서 지혜를 구해야 할 시기가 유치원생서부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특기생으로 갈 땐 초등학교에서부터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미 제 길을 다 가가지고 이미 잘못됐다고 길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바꾸는데 5년이 걸려. 그럼 인생이 절반이 가버리는데. 중요한 시기를. 아직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질문을 좀 받아야지. 질문 받을까요? 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인생사에. 막간에 질문 하나, 뭐 뒷가사부터 질문 하나 해주세요. 궁금한 거. 질문 없답니까? 빨리 해주세요. 여자예요? 예. 이 경우는 수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수성의 에너지인데 음력으로 9월 때면 양력으로 10월이거든요. 10월이면 이제 서서히 서리가 내릴 때 아니에요? 서리가 내릴 때 운명이 물이면 어떻게 돼요? 춥죠. 물은 얼진 않아요. 김천은 안 얼잖아.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이것도 시베리아에 태어나면 얼지. 그러나 제주도에 태어나면 안 얼어. 김천도 안 얼어. 어느 건 지역에 따라. 옛날에는 조후라는 걸 논했어. 사주에 불이 없으면 따뜻한 불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히터 틀어놓고 다 뜨뜻하게 살아.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덥다고 해서 사주에 불만 있고 물이 없다고 그냥 이러지만 요즘 에어컨 틀으면 다 시원해. 그래서 지금은 조후라는 걸 안 봐요. 얼면 녹이면 돼. 뜨뜻하게 살면 되고. 근데 이 경우는 김천 사는 게 무지하게 행운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내 운명이 물인데 물은 흙이 제방이라고 했지. 제방을 강력하게 쌌어. 그 다음에 샘이 있어. 그 물이 무지하게 맑고 깊은 물이야. 이렇게 되면 심지가 깊기가 천리라고 그래. 심지가 무지하게 깊어서 절대 남의 이간질 안 하고 진중한 거예요, 사람이.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응? 근데 단 한 가지 섭섭한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없어. 나무가 없잖아. 가을이라도 물은 하다못해 국화꽃이라도 좀 펴줘야 되잖아. 이게 없는 게 서운한데 이건 뭐야? 기호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애정 기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나이 같으면 이제 울로는 물론 봐야 되지만은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아니에요. 이거에 가장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남편하고 사는 거와 같다 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니까 고달프다는 거지. 남편이 무덤 속에 있는 거와 같아. 차라리 없으면 내 마음대로 헐게나 치지.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저게 해결 방법 있지. 목을 가진 아니, 목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금으로 만나야 돼. 금으로 샘으로 만나야지. 예. 그래야 활력. 친구도 이 샘이 잔나비띠 닭띠야. 그걸 만난 게 잔나비 닭띠만 보면 사람이 정이 가. 이 양반이 닭띠거든. 이 대표님이 닭띠거든. 그 대표님 보면 그냥 사람이 편안한 거야. 응? 연사일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오, 완전.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바뀌는 게 습관이야. 근데 이제 물이 가을 물은 아주 청고한 거야. 맑고 고고한 거. 많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사색을 하고 지적인 거지. 그러니까 아주 진중한 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존경을 받고. 남한테 절대로 구설 남의 입엔 오르내리질 않지. 깔끔하게 살지. 근데 이제 마음속에 고독함은 할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9시에 저기 친구 있어. 근데 물은 여름에 태어나야 제일 좋은 거야. 그냥 온갖 만물이 다 좋아하잖아. 그냥 서비스업만 하면 뭘 해도 잘 돼. 스포츠 센터도 되고 뭐 캠핑장도 되고 뭐 그냥 마시는 장사 뭐 다 되지. 수영장을 해도 다 되지. 물장사하면 최고겠네요. 여름에. 여름에 막 마시니까. 남자 70 하나?
남자. 8월 며칠이야? 추석 지났어요? 추석 지났어요. 8월 4일에 음력으로. 추석 전이네. 네. 요건 8월 달엔 추석 전이냐 후냐가 달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남자요? 네. 주실까요? 이 운명은 8월 달 나무로 태어났어. 목성의 기운을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나무라는 건 봄에는 새싹 트고 나오면서 꽃을 피는 거예요.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 그럼 정자나무 아니에요. 가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 걷어들이면 다 돈이야. 근데 추석이 지나야 수확을 하지 추석 전에 걷어들이는 건 먹는 거밖에 못해. 더 이상 갖다 걷어놓으면 다 썩어버려. 덜 연거서.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사업을 가면 안 돼. 사업으로 가면 돈을 벌어서 몽창 다 하루아침에 부돌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지식만 가지고 살아요. 지식. 그러니까 월급쟁이 그건 뭐 평생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공무원이면 더 좋고. 그건 아주 직장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니까. 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도 내쫓기진 않아. 평생 사는 데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인기는 되게 많은 분이에요.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냥 뭐 온갖 벌레고 보고 다 대들어 그냥 뭐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조직력은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 관리를 하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우가 우행은 다 갖춰서 그래도 운명이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흙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 내리니까 절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망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용이 주도한 거예요. 망할 짓을 잘 안 한다. 겁이 많다. 무모한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게 있죠. 신중하지. 근데 이것도 이제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오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수가 있어요. 이게 운이 어떤 운이냐에 따라서 그건 비명의 행액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 주의한다면 걱정이 없는데 김천에 사는 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8월 추석 전에 나무는 물을 먹어야 돼. 물기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물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안 되잖아. 농사 다 망쳐. 김천은 샘물이거든. 뿌리만 적셔주는 물.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데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수확을 적절히 잘 해가지고 하면 평생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정되게 사는데 마누라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척도는 또 달라지고. 이 마누라가 그냥 열매가 그냥 풍성한 줄 알고 와서 막 그냥 걷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분은 건축하면 어떻습니까? 건축? 건축. 건설. 그것도 맞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 흙하고 막 이래도 괜찮습니다. 지식에다가 그건 이제 기술인데 하고 하는 거는 기술인데 기술이 상관 때문에 기술성은 있긴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잘 맞는 거지. 근데 망하진 않아. 망하진 않은데 배팅을 못해. 배팅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지. 배팅하면 다 망하네요. 그렇지. 또 올려주면 안 되겠어요? 아, 그럼 이 열매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거 누가 따가면 다 그럴 수 있잖아.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명횡액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제 지금 앞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비명하고 횡액이라는 게 있어. 비명횡사라는 말도 하죠. 그게 횡액인데 천명이라는 게 있어. 하늘이 준 명. 이 명 중에 운이 비명의 운과 횡액의 운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허리케인이 오든 태풍이 오든 대형 산불이 오든 지진이 오든 이런 게 다 그거든. 또 차사고 나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고 갑니다. 겪고 가는데 1초 상관에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나도 차 운전하고 55년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어.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필이야. 나는 운전하면서도 뒤에 오는 차를 다 보고, 지금 80 넘었는데도 뒤에 오는 차 다 보고 운전합니다. 난 비명에 죽을 놈은 아닌가 봐. 내가 44시간 난스톱 운전한 기록도 있어요. 미국서. 잠 안 자고 44시간을 그냥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60시간 도전하려고 시간 유속은 못했고. 그런데 난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강원도 이런 봉화 쪽으로 가려면 꼬불길에 화물차가 하나 가면 승용차가 답답해서 추월하게 되거든. 그때 필이 좋은 사람은 앞에 차가 오는 걸 감으로 느껴. 그래야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오는 걸 알고 또 감으로 느껴서 추월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걸 많이 겪어요.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 추월하다 충돌해 죽는 거예요. 그게 1초 상관이에요. 1초 상관.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방법은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인생이 살면서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온도의 철학을 해요. 온도. 온도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0도 이하는, 마이너스 0도 이하는 동결 온도라고 그래. 전부 어는 온도. 그래서 모든 식물이 0도 이하일 땐 다 낙엽이 지고 죽습니다. 지표면에 나와 있는 건. 거기서 영하 45도, 60도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극점 온도가 60도거든. 시베리아 온도는 45도고 45도만 해도 그냥 끓는 물을 바가지에 떠서 뿌리면 소리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0도에서 5도까지가 뭐냐면 해동 온도라고 그래. 언 걸 녹이는 온도. 그래서 냉장고 온도가 5도씨입니다. 해동시키는 거. 상하지는 않게. 그 다음에 6도에서 12도까지가 뭐냐면 발화 온도. 싹을 틔우는 온도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싹이 나오려고 준비하는 게 6도에서 12도 사이에요. 절대 그때까지는 이 땅 위로 식물이 안 올라와요. 한번 연구해 보시오. 난 그걸 18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어. 근데 어느 때는 좀 풀이 일찍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건 햇빛이 일조량이 좋아서 순간 온도가 한 1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데 싹이 나와. 나왔다 다시 또 얼어 죽어, 추면. 그런데 발화 온도니까 싹이 세상에 나오려고 움트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에서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요즘 암 환자 많이 생기고 치매, 뇌졸중 환자 많이 생기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13도에서 17도까지가 소생의 온도. 요게 새생명 소생.
새생명 소생의 온도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새생명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돌멩이로 누질러 놔도 돌멩이 밀고 옆으로 나옵니다.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때 모든 유익한 미생물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18도서부터 24도까지는 성장온도예요. 성장온도. 이거 말고 이제 흑필이라 해도 좀 글씨가 이쁘게 써지는데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성장온도. 식물이 자라는 온도. 식물이 여름에 자라는 것 같죠? 뜨거울 땐 식물이 쉽니다. 밤에 25도 이하로 내려갈 때 밤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계속 연구하고. 근데 이게 이 철학하고 딱 맞아. 자연이 큰 스승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25도서부터는 뭐냐면 이게 부패 온도라고 그래. 부패가 즉 발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25도가 되면은 열대야라고 그래. 피부가 부패가 돼. 세포 조직이. 그래서 밤에 25도가 되면 단명해요. 열대지방이 아프리카 같은 데도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모닥불 피잖아. 아시죠? 밤에도 열대 그 온도를 유지하면 생명 다 죽어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와서부터 설탕값이 무지하게 싸졌어. 그 다음에 과일값도 싸졌어. 흔하고. 이걸 갖다 액기스를 담아 먹는 거야. 먹는데 이것이 바로 위암, 뇌졸중, 치매, 당뇨, 성인병, 대장암, 간암, 온갖 병을 성인병 다 유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연구를 카이스트 미생물 박사들 내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것도 십수년을 내가 연구한 사람에게 전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발화할 때는 발효 온도 25도 이상의 온도에서 빨리 발효를 시켜줘야 돼. 시키는데 1년이 포시즌이죠. 4계절. 4계절이니까 한 계절이 3개월이거든. 한 계절 사이에서 발효를 시켜 끝을 내야 돼. 더 이상 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90일이나 100일 딱 발효가 되면 건져버려야 돼. 건져서 다른 거로 활용하더라도. 그럼 그 액체를 가지고 25도 이상일 때예요. 요게 돼야 발효가 일어나거든. 그게 아닌데 발효가 일어나는 건 썩어서 헬리코박터균이 생겨고 있어. 이 원리를 식품공학 박사들이 세상에 방송에 나와 공표를 해줘야 되는데 안 오잖아, 지금. 그거 하면 온 대한민국 다 난리가 나, 주부들이. 나 이제 TV조선에서 와서 해달라는 걸 안 나가잖아, 몰매 맞을까봐. 집에 만들어놓고 다 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다 발암물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발효가 다 끝난다면은 아까 새생명 소생의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요 사이에 이게 지하 온도에 이게 물의 온도가 15도입니다. 물 온도가. 아세요? 모르세요? 땅속 지하 온도가 또 15도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2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잣집들은 서울에 가면 동빙고 서빙고가 궁중에서 쓰는 식품 저장고예요. 그게 땅굴로 돼 있어요. 지하로. 그게 딱 15도를 유지한 거예요. 옛날 선조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부잣집들은 전부 집 뒤에 광이 있어. 땅굴로. 그 광에다 전부 저장했던 그게 15도예요. 나도 지금 식초록에 땅굴을 70평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7천만 원 들여서 땅굴을 팠어.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10년 동안 해놨는데 변질 없이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거지, 미생물이. 이걸 난 실천하는데 정부 기관에도 그게 없어.
우리 농장 한번 구경 오셨나요? 다 견학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게 건강식품을 관리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걸 먹으면은 바로 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되는 거. 그걸 주부들 아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식초 같은 거는 발효시킬 때 30도가 넘어서 발효시켜야지 25도에서 안 돼요. 그래도 거기선 아세토박터균이라는 아주 좋은 유익균이 안 자라. 그건 31도가 넘어야 돼. 36도 사이 그때가. 오늘 요거 발효 요거는 정말 여러분께서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알아야 되고 뭐 물의 온도는 15도고 사람 온도 36도고 식물 온도 36도 그렇죠. 식물 온도 18도입니까? 식물? 예. 식물은 18에서 24도. 식물 온도 18도. 거기가 성장 온도니까 이게. 예. 성장은 조금 끝에 식물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기가 30한 7, 8도 될 때 덥잖아요. 그때 물의 온도 15도인데 그때 바로 덥다고 물로 뛰어들어오면 심장마비와 이 체온에 20도 이상 갭이 생기면 심장이 멎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나 물을 쉬거나 물을 적셔가지고 온도를 좀 낮춰주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20도 이상 갭을 주면 안 돼. 근데 15도 이상 갭이 생길 때는 호흡기관지가 약해져. 그러니까 더운 계절에 과일을 따서 여러분들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 그 좋은 성분 다 죽이고 먹는 거야. 심장에 좋은 성분 다 죽어버렸어. 호흡기관지에 좋은 성분 다 죽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 식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더 하고요. 네. 휴식 10분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자. 또 진 되게 많네. 아 금토밖에 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네. 쇠금자. 신기한 사람이네요. 쇠금자 3개, 흑소자 5개. 성이 뭐예요, 혹시? 박입니다. 박씨. 다행이라도 성에서 부자. 지금 김천에 살고. 그럼 김천에 살면 또 수가 하나 있으니까 목하고 수를 보강해서. 그럼 이제 불이 하나 없어. 그럼 불은 남편한테서 구해야지. 그래야 갖추는 거야. 그 없으면 평생 부족으로 살아야 돼. 여기서 이제 요게 본인 운명이거든. 쇠금자가. 그러니까 이런 운명은 뭐냐면 음력으로 3월이죠. 생일이. 3월 맞습니까? 생일. 3월 3월. 대표님. 네? 생일이 3월 맞아요? 음력. 네. 음력으로 3월 19일입니다. 그럼 운명이 쇠라고 그랬잖아. 이 쇠는 봄에는 바가는 쟁기야. 여름엔 정육이게. 금으로 태어날 바에서 가을에 태어나야 돼. 남의 농사를 걷어들고 다 내 건데. 근데 여기는 또 가을에 태어나도 걷어들일 나무가 없어. 그럼 도둑질밖에 못해. 어? 겨울에 태어나면 공업용 기계야. 이게 밭가는 쟁기라는 건 뭐예요? 쟁기가 아니 부지런한 게 아니야. 쟁기는 농부가 소에다 매달아 소가 끌어줘야만 가. 지가 앞장서 가면은 밭을 못 가라. 그러니까 앞에 리더가 꼭 있어야 된다. 리더의 말만 따르면은 이 쟁기는 아주 예리하게 얼마든지 광활한 땅을 다 쟁기질할 수 있다. 근데 내가 CEO가 되거나 오너가 돼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쟁기가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리더를 누굴 줄 거냐? 이왕이면 마부를 남편을 삼으면 제일 좋잖아. 남편을 삼으면 최고의 행운인데 그거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지. 이렇게平양되게 금토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쟁기야 그냥 평생 남의 밭만 갈아줘야 돼. 남의 밭을 갈아주면 아니 힘들긴 대가는 받자. 공무원이 월급 받지 월급 안 받고 공무원해? 선생님도 그렇고
이건 땅이 넓으면 운동장 아니에요. 운동장을 쟁기질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은 제일 맞을 거 아니에요. 경주 셰프장 토가 5개 아니면 보험도 맞아, 보험도. 맨날 댕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 몰고 길바닥 댕겨야 되니까 운송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운송 기술은 없어. 오늘 너무 이거 우리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주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주 한번 불러볼게요. 원래 우리 선생님이 저 사주 안 고르나 했었어요. 정리, 인자, 진미, 무술. 무술시야? 무술을 해야 돼. 기해냐 무술이냐 그랬지. 우리 김 대표는 운명이 금성의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금성의 에너지를 받고 태어났는데 동짓달. 동짓달에 하늘이 맑아요, 어두워요? 1년 12달 중에 제일 맑을 때가 동짓달입니다. 하늘의 별이 제일 잘 보일 때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뭘 연구만 하면 신이 나. 기운이 나와. 가만히 있으면 맥이 빠지고. 그래서 뭘 새로 개발하고 발명하고 뭘 자꾸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없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야. 맨날 저지르는 거야. 돈이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저지르다 보면 이제 부석이라도 떨어지는 게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창의력이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이죠. 발명가 사주거든, 원래. 근데 이제 발명가 사주인데, 낮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지. 근데 밤이 술 쉬니까 아직 잠잘 시간 아니라 이제 밤에 남들 잠잘 시간에 연구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새까맣게 타도록 그냥 어딜 댕겨서 그랬는지. 근데 그 얼굴이 검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얼굴이 허해지면 겁재가 되거든. 검어지면 식신이 되고. 그 안면 세계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시끄럽습니까? 검죠? 보통 사람이 검죠. 그 검은 것이 바로 자수 식신이거든. 자수가 북해라서 제일 검은 거거든, 색이. 그러니까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자수죠. 근데 이제 운이 올서부터 40년 대운이 오고 있어. 67부터 40년 대운이면 107까지야. 잘 보여. 여태까지는 그 운이 없다가 이제 평생에 처음으로 만나는 운인데 나는 42부터 55년 대운을 탔어. 그래서 42부터 55년이면 96까지야. 그렇게 와서 오니까 42부터 52, 62까지 20년 동안에 한 120억을 벌더라고, 내가 철학을 봐가지고. 저는 80억을 했네요. 응? 더 벌지 않을까? 내가 지금 30억을 받아가라는 걸 안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종료시킨 게 있어. 모 기업에 기업 컨설팅을 해줬는데 5조 원 대박이 난 거야. 뉴스 지방파 전국 뉴스 신문에 이틀이나 방송에 나와서 5년 전에. 그래서 5조 원을 5천억을 목표했는데 5조 원을 번 거야. 그래서 나더러 30억 주겠다고 받아가라는데 법인 재산은 개인이 못 받아. 법인을 설립해야 받아. 그 전에 남명학회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도 수십억을 받았어, 밖에는 딴 데서. 근데 이번엔 남명학회 해산시키고 난데
법인 재산이 와도 내 맘대로 못 썼으면 횡령 배임이야 감옥 가. 그럴 바에서 그 받아가지고 그냥 직원들 고문도 격리도 뭐 회계도 그냥 감사도 이사도 해가지고 맨날 그 나눠주고 하다 보면 쌈질만 생기고 골 아파서 내가 그 농사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안 하고 했는데 지난달에 종료가 됐어. 그게 아마 국고로 갔는지 회사로 귀속됐는지 몰라. 그래 내가 그러지 말고 야 3억만 줘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네. 그게 안 받으면 그것도 포기한 사람이요. 배짱 좋지. 30억씩 준다는 것도 내가 안 받고. 예? 근데 선생님들은 80도 100억 벌려고 하면 지역을 좀 바꿔야 어떻든 여기에는 이게 요거 두 개가 다 무덤이요. 잘 봐. 그건 알 거야 아마. 여기서 지금 목이 없잖아. 나무의 무덤이 요거야. 또 화의 무덤이 요거야. 요거는 화장터고 이거는 수목장이야. 응?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토란 말이야. 토니까 나무운이 이제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뿌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부터 온다. 어제부터 나갔어요. 오늘부터 온다 그래요. 올부터. 제가 오늘 불교 용공사라고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제가 사고를 하나 했는데 묘지 사고. 무덤이 두 개나 있어. 제가 자연장.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도 되는 거야. 내일 모레 이제 턱으로 가요. 근데 해시 같으면 이제 안 되는, 해시 같으면 달라져. 수시라면 두 개고, 해시라면 수목장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길에서는 자연장만 괜찮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제가 이 사고 일요일날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어머니한테 가서 정확하게 몇 시에 만나 물어봐. 모델이 있는데 제가 아 근데 저는 신기하잖아요. 오늘부터 왔는데 제가 내일 모레 일요일날 이 턱을 보러 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게 돌아가셔가지고 좋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 아는 놈은 제가 그거 하는 것도 해주겠어요? 돈 100억이나 버는 놈이? 이거 우리 제가 다 했는 줄 알았다 선생님. 정말 저는 한 명이 빠져버렸네. 거기에 만약에 108살까지, 106살까지 돈을 벌면 실속 200억에서 재산가치 700억까지 만들 수 있어. 원래 자연스러운 데는 제주도예요. 여기 만평이면은요 한 6,000명 최소. 아, 그것만 가지고 마라. 더 이제 확장하는 거지. 우리 모을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돈 아플게요. 선생님 이거 인수 42, 42이지. 박시고요. 신내 갑진 개유 출장 남자? 남자. 정확자 이거 회장님이세요? 네? 그 여기 아무나 안 봤어. 일단 내 들어갈 선수자를 하나 구분하자. 확실히. 이거 다 끝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 박구는 분명히 목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어. 나무인데 10월 며칠이야, 생일이? 10월 2일이거든요. 10월 2일? 네, 양력으로 11월 17일. 10월 2일. 양력으로? 11월 17일. 그럼 요건 분명히 가을이거든? 가을 나오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얼마든지 지가 노력만 하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열매를 뭐 가지고 따지? 아까 뭐 가지고 거둬들인다고 했어? 어? 맞아. 그럼 금속 기계 기술로 가야 돼. 기계나 칼을 다뤄야 되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대성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 지식으로 가는 게 있고 현물로 가는 길이 있고. 수학하는 건 현물로 가야 돈이 되는 거지. 지식으로 가서는 그게 안 오는 거야.
먹고 사는 건 평생 걱정 없는 거예요.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회장님 아세요? 저 스마트팜 이런 기구 있어요. 스마트폰은 농사. 네. 그거 가지고. 진행 기계 이런 거. 그거 기계 됐어, 그럼. 됐어. 기계가 결국은 수확을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운이 이제 와주면 되는 거야. 예, 운이 아까 그건 나한테 나중에 와서 물어. 그것까지 다 여기서 다 가르쳐 주면 돼. 시운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오는 거야. 태풍이 부느냐, 기후가 안정되어 있느냐, 어느냐, 바람 부느냐에 따라서 살아요. 스마트폰 같은 건 태풍 보면 날아가 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태풍 만나면 그런 것만 실패하는 거고, 그런 운을 만나지 않을 땐 순탄대로 가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만 꼭 하라는 법 없잖아. 스마트폰은. 외국의 진출도 가능한 거야, 이건. 응? 기계 기술은 전 세계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지금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다고 보여? 요게 안 보이잖아, 요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맞는 거야. 그러네. 보온을 해줘야 되니까. 그 기술이. 응? 운명도 잘했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을 가져야 수확을 하니까 간 거야. 그리 갔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불이 없으니까 불을 보온을 해주는 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기 보온 장치를 특별히 각별히 유의해서 잘 해줘야겠지. 근데 그거 안 하고도 잘 되는 나라가 있잖아.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당연하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중동 지방으로 가서 그걸 한다면 선생님 안 돼. 저분은 석유 장사도 괜찮겠네요, 주유소. 석유 장사? 네, 주유소. 나무에서 수확을 해드려야 되는데 석유는 그건 이제 호수로 뽑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은 딱 맞잖아, 그래. 그거 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난방 보온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설비만 하면 되는 게 있잖아. 그 나라로 가야지. 베트남으로 가봐 한번. 아니면 말레이시아. 마지막으로 질문. 예, 저기 대운이 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운이 오는 거, 그건 이제 운을 쭉 써보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요. 대운이 오는 진 우리 대운이 오는 진이죠? 잘 봐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이걸 나누기 5로 하면 며칠 되죠? 73이 되지. 73을 나누기 2로 하면 36.5예요. 요게 인체 온도예요. 예? 그럼 왜 365를 5로 나누냐면 5일 1후라고 그래. 5일을 갖다 1후, 절기후자. 그러니까 5일마다 온도가 1도씩 변하는 거예요. 매일 온도차가 나도 평균적으로 5일마다 1도씩 변해. 그러니까 36.5도가의 변화를 가져와 지구에. 그 중간 온도가 우리 인체 온도예요. 이 온도를 가진 동물이 최고의 영장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온도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의 섬유 연구해 보면 신비하죠. 그런데 5년마다 5년 주기로 과일나무를 심어도 씨앗 발아서부터 5년이 돼야 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1차 성숙기라고 봐. 그래서 5년마다 사람이 운이 변화가 와. 크게는 10년이야, 이제. 두 개로 하면. 근데 그게 40년, 50년 계속되는 사람이 있고, 5년만 바짝하다 마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아주. 빌어먹도록 그냥. 응? 명 짧은 사람 죽어, 그때는. 그러나 오래 살면 다 오게 돼 있어. 12지지 순으로 가기 때문에 자축의 인묘진사를 쭉 해서 120년 살면 한 바퀴는 다 돌거든, 누구나. 근데 한 50 살다가 죽으면 좋은 운을 못 만나고 죽잖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는 데는 운이 이제 운명이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태풍 만나면 뿌리째 날아가는 수가 있어. 또 가뭄, 7년 대한을 만나도 다 말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비가 와도 말라 죽고 가물어도 말라 죽는 거예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운을 만나느냐, 그게 이제 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운은 이미 결정돼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났다고 하잖아. 그게 수학 개념이야. 수학 개념으로 살다가 죽을 땐 몇 살, 몇 월, 며칠 날 죽었다. 이거 수학으로 죽어.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철학만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5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한 기초만 공부한 사람이면 대운이 오고 안 오는 건 다 알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용신 잡는 법을 몰라 헤매는 거야.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약 99%가 몰라, 한국의 철학가들이. 그래서 그냥 찍기로 하는 거야, 그냥. 항상 뒷걸음 치다 쥐새끼 잡듯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50대 50이야. 너 성공한다 망한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또 재수 놈은 맞아. 그래, 저기서 성공한다고 그러더니 성공했다고. 원리도 모르면서. 망하고 죽는 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 어느 정도 뭐 많은 거 이해가 되겠죠? 사실은 이게 명리학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동양의 인문철학입니다. 한의사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한의사 하나의 자연학이야, 그냥 자연학. 신주의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의학으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명리학도 엄청난 학문이지만 우리랑 사실 잘 변하다. 우리 자유인도 대가님은 사실 이쪽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가 본인이 있기 때문에 저걸 주셨고요. 너무 이 장세하고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하십시오. 마지막 인사말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돼서 반갑습니다. 부항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하나 안 찾아와. 블루베리 수확철에는 반갑다고 들어와. 그 사람들이 나보고 오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 보고 와. 그 끝나고 나면 사람 그림자도 안 보여. 이게 사람 만나는 게 그리운데, 내가 철학을 그동안 보게 수만 명을 봤습니다. 수만 명을 보고 또 강의도 많이 댕기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좋아요. 살고 있는데, 블루베리가 이제 낙이야게 요즘 농사 짓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거기서 아직도 80이 넘어도 배울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잡초의 미학이라는 칼럼도 써가지고 농민지에 올렸더니 이게 한번 벌써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그것도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지사 어디 농민 세미나에 가면 꼭 대야농장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 내가 그런 것도. 그 이제 내가 칼럼도 많이 썼고, 내가 중학교 2학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70년 가까이 일기를 하루도 안 빼먹고 쓴 사람입니다. 감옥 갔을 때 8개월 못 썼고, 군대 갔을 때 3년 못 썼고, 그 외에는 다 쓴 사람이. 지금도 지금 꼭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안 늙어. 즐겁잖아. 81하라고 하면 남들 81에 지금 내가 올해 풀베기를 15,000평 예초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6,000평 더 해야 돼. 그거 다 혼자 다 해요. 뭐야 이게. 재미가 있어. 근데 재미가 한번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반가웠습니다.